네, 안녕하세요. 이제 3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강은 이제 아테나로부터 데이터를 어떻게 리덕션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그 엑삽스를 위한 데이터 리덕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떻게 아테나에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엑삽스 할 때 이제 피팅이 최종적인 목표인데 그 피팅을 가기 위해서 데이터를 백그라운드를 어떻게 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데이터에 대한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지금 이제 엑삽스의 데이터를 원래 그 우리가 측정했던 데이터로부터 이제 그 엑삽스를 끄집어내는 게 최종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엑삽스식을 보면은 이게 이제 엑삽스식인데요. 이게 이제 흡수계수의 빼기 합니다. 흡수계수에서 빼기 백그라운드를 빼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엣지 스텝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펑션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좀 주로 이제 이루어질 건데요. 이 부분은 이제 뒤에 가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백그라운드 펑션은 이렇게 이제 스무스한 어떤 그 펑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엣지 스텝은 이제 이렇게 요 파트와 그 다음에 이 FreeH 파트가 이렇게 이제 그 FreeH 파트를 나눴을 때 여기는 이제 노멀리제이션 파트라고 하는데요. 이 포스트-H 파트와 FreeH 파트에서 이제 이렇게 엣지 스텝을 결정됩니다. 그래서 노멀리제이션 시키기 위해서 엣지 스텝을 나눠주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데이터를 K2를 빼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갖다가 K 스페이스로 다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K 스페이스로 바꿀 수 있고 자, K 스페이스를 바꾸게 되면 이제 K 웨이트를 주지 않게 되면 시그널이 점점 이제 에너지가 커짐에 따라서 시그널이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뒤에 거 시그널을 좀 더 강조를 주기 위해서 웨이트를 주는 거죠. 이제 제곱을 준 거고요. 그래서 웨이트를 주게 되면 뒤에 시그널이 이렇게 커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K 스페이스를 바꿀 수 있다. 에너지 스페이스를 K 스페이스로 바꾸고 그 다음에 그 K 스페이스를 다시 R 스페이스로 바꾸게 되면 이제 다 같은 엑삽스인데 K 스페이스의 엑삽스, 이제 R 스페이스의 엑삽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K-스페이스의, K-스페이스 보는 엑삽스보다 R-스페이스 보는 엑삽스가 훨씬 더 우리 눈에 편하고 또 이해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R-스페이스를 많이 보여드리는데, 하지만 이 K-스페이스도 무시 못합니다. 항상 이 K-스페이스를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K-스페이스가 달라지면 R-스페이스 당연히 달라지겠죠. 하지만 이제 K-스페이스가 같으면 R-스페이스도 같을 겁니다. 그래서 K-스페이스를 보는 게, R-스페이스보다 먼저 체크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어찌됐건 알스페이스를 보게 되면, 이 물질은 어떤 물질이냐, 잠시만요. 항상 제가 잊어버리는데, 예, 포인트로 하겠습니다. 자, 알스페이스, 이 물질은 징크 옥사이드라는 물질입니다. 징크 옥사이드. 그래서 징크 옥사이드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코어가 징크고, 징크 K에서 찍었기 때문에 징크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4개의 악시전이 이제 비슷한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옆에 누가 있냐면 12개의 징크가 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알스페이스를 바꾸면 이렇게 이제 피크가 두 피크가 나오는데 한 개 피크는 악시전과 관련된 피크고 또 한 개 피크는 뭐냐면 징크와 관련된 피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피크부터는요 멀티 스캐터링이나 또는 다른 싱글 스캐터링이 이제 만들어진 피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보시면 이제 피크가 이렇게 하나 나옵니다. 이렇게 피크가 하나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가 징크 옥사이드를 쳐다보면 이제 그 AB 플레인 아래쪽에 있는 세 개의 그 본드 매스하고 그 다음에 C축에 있는 이 O1이라고 하는 그 악시전하고 거리가 약간 다릅니다. 근데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놈이 이제 시그널이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악시전 1,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악시전 2 이런 식으로 있고 그 다음에 토탈 이제 둘이 합쳐서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 징크 두 번째 징크 셀도 마찬가지로 12개라고 했지만 실제로 AB 플랜에 있는 6개의 거리와 그 다음에 요 위쪽 AB 플랜 위쪽에 있는 징크와 그 밑에 있는 징크 3개씩 해가지고
요 시그널이, 그러니까 요 본동 렌스 또한 다릅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것도 둘이 이제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섞여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둘이 섞여 있기 때문에 토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피팅을 해보면 이제 구분이 됩니다. 실제로 피팅해보면 이런 두 개가 구분이 되고, 어,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어디가 문제인지 또는 어디가 그 본드 랭스가 달라졌는지 또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엑스합스 절차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본 그 절차인데요. 어, 전에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건데 보시면 이제 그 요 파트가 뭐냐면 데이터 리덕션 파트입니다. 데이터 리덕션 파트. 주로 오늘 얘기할 부분이 바로 요 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 강의에서 자, 이 강의에서 그러니까 프로그램 뭘 쓰냐면 IPFit에 있는 아테나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겁니다. 이렇게 아테나 프로그램 사용하고요. 데이터 엑사스 데이터를 어떻게 하냐면 오토백이랑 코드 아테나 안에 오토백이 들어 있습니다. 아테나 안에 오토백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오토백에서 이제 백그라운드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노멀리제이션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이 에너지 스페이스를 K 스페이스로 바꾸고요. 자,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리덕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에 맞출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이미 시어리가 있기 때문에 이 시어리에 맞춰서 애톰스라는 그 크리스탈로그래피 그 애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탈로그래피가 이 안에 들어 있고요. 이걸 발진하게 되면 이제 컴파일하게 되면은 누가 만들어지냐면 페프가 만들어집니다. 페프가 만들어져서 페프에서 또 계산을 합니다. 뭘 계산하냐면 각각의 코어 중심에로부터 그 원자열 사이의 K 스페이스, 그러니까 K 스페이스에 있는 엑스합스를 다 패스에 따라서 계산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톰스는요, 사실은 없어도 됩니다. 애톰스 없고 페퍼를 받아서 임의로 그 원자의 구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애톰스라는 건 뭐냐면 크리스탈로그래피, 그러니까 우리가 벌크라면 이제 벌크 구조가 있죠. 그 구조, 기본적인 구조, 라티스 콘스탄트와 그다음에 스페이스 그룹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게 애톰스고요. 그거를 이제 컴파일하게 되면 페프라는 게 만들어지고 페프는 이제 코어로부터의 거리에 있는 코어로부터 어떤 코어로부터 어떤 일정한 거리에 있는 원자들을 쭉 보여주는 게 뭐냐면 페프입니다. 나중에 이 부분도 자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페프에서 이제 그 페프를 런하게 되면은 각각의 패스가 만들어지고 그 패스에 따라서 페피스로부터 이렇게 이제 데이터 요거와 피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고요. 자,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부분은 아테나고요. 그 다음 얘기는요, 아르테미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테나와 아르테미스는 모두 다 IPFit이라는 그 프로그램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 패키지를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IPFit이라는 패키지, UWXF 패키지인데요. 이게 이제 인터넷에 가서 IPFit이라고 치면은요, IPFit이라고 치면, 이렇게 이제 여기에 I자만 붙이면 됩니다. IPFit이라고 치면, 이제 다운로드를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펫핏이라는 그 안에 이제 펫핏 코드라는 게 들어있는데요. 이 펫핏 코드는 뭐냐면, 실제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이론적인 계산값, 페어로부터 이론적인 계산값을 서로 이제 피팅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애톰스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애톰스는요, 스페이스 그룹도 들어있고요. 스페이스 그룹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어떤 아트 콘스탄트 이런 정보들이 들어있는 그런 애톰스고요. 그리고 이걸 런하게 되면은 페프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토백이라는 코드가 있습니다. 오토백이라는 코드가 있는데요. 이 오토백은 뭐냐면 이제 백그라운드를 찾아서 요 놈을 갖다가 제거해주는 바로 그 프로그램이 바로 뭐냐면 오토백입니다. 사실 이제 페핏 애톰스는 아르테미스에서 볼 거고요. 근데 오토백은 아테나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아테나에서 오토백을 따로 보는 건 아니고요. 오토백 코드를 기본으로 해서 아테나를 작동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IPFit은 맨유빌과 블러스 라벨에 의해서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실질적인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합시다. 데이터 리덕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데이터 리덕션. 자, 이제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자, 이게 이제 엑삽스 에너지에 따른 엑삽스인데요. 에너지에 따른 엑삽스를 어떻게 나타내냐? 이제 원래 업소션 코피션트, 업소션 토탈 업소션이 여기 들어 있고요. 빼기 그다음에 미너트가 되겠죠. 이렇게 미너트가 이제 백그라운드 펑션이고요. 백그라운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갖다가 엣지 스텝이라고 델타 뮤제로 뮤너트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제 뮤너트를 찾는 게, 이 뮤너트 백그라운드 펑션을 찾는 게 관건입니다. 어떻게 백그라운드 펑션을 찾을 것인가, 그리고 백그라운드 펑션은 무엇이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 백그라운드 펑션이 뭐냐, 이제 볼 때, 자, 그 중심 원자, 그러니까 뭐냐면, 그 주변 애톰으로부터 스캐터링이 없다는 전제하에 일어나는 시그널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러니까 뭐냐면 주변에 원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이제 징크에서 이건 징크 KH인데요. 징크가 있으면 이 징크 안에 여기에 징크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 모서리에 징크가 있으면 엑스레이가 들어오죠. 그다음에 그 전자가 튕겨 나가서 어떤 웨이브를 만들 겁니다. 그때에 주변에서 다시 돌아오는 그 스캐터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자 딸랑 하나만 있다고 보시면 되죠. 징크. 이런 경우가 우리가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직접적으로 가능하지 않아서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직접적으로 측정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그 백그라운드 펑션을 정해줘야 한다는 얘기죠. 그 백그라운드 펑션을 정해주는 그 코드가 뭐냐면 오토백이라는 이 코드입니다. 이 코드. 이 코드가 그 백그라운드를 근사적으로 이제 찾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백그라운드를 제거할 때, 이 오토백을 사용하는데요. 자, 오토백이 자동으로 제거하는데 그 제거할 때 제거하는 영역이라든지 또는 에너지라든지 또는 이제 그 스텝을 어떻게 잡아준다는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게 돼야만이 잘 집어넣어야만이 백그라운드 펑션이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백그라운드 펑션 얘기해 볼까요? 자, 백그라운드 펑션은요, 실제적으로 가장 엑삽스의 이제 문제가 바로 그거죠. 엑삽스의 문제라는 뭐냐면, 백그라운드 펑션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도 다행히도 우리가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로 우리가 펑션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백그라운드 펑션을요. 그래서 첫 번째 아이디어가 뭐냐면, 그 백그라운드 펑션은, 자, 생각을 해보시면 주변에 원자 없대네 스무스한 펑션이 될 거다. 이게 첫 번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함수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아이디어는 뭐냐면 그 엑스레이 업소션 커브, 그러니까 그 포인트들의 중간 포인트들을 지나갈 거다. 요게 바로 두 번째 그 아이디어입니다. 요게 언과 중간 포인트를.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오토백 안에서 피팅을 하게 됩니다. 피팅을 해서 그래서 이놈을 그 백그라운드 펑션을 찾아갑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스무스한 펑션이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쨌건 중간 포인트를 따라갈 것이다. 중간 포인트를 지나갈 것이다. 이 두 가지. 그래서 요 백그라운드 펑션을 이제 그 아테나에서 보게 되는데 만약 이 두 가지를 만족하지 못한다면은요, 이거는 이제 백그라운드를 잘못 제거한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꼭 백그라운드를 잘 제거하셔야 합니다. 두 가지도 잘 기억해야 하고요. 그래서 피팅으로 인해서 펑션을 찾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애토믹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 이물질은요, 플래티늄 나노 파티클입니다. 플래티늄 나노 파티클이고요. 자, 이제 측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측정했습니다. 앞에 강의에서 얘기했던 대로, 이제 저희는 항상 3번씩 스캔을 합니다. 똑같은 놈을 3번씩 스캔을 합니다. 이렇게 3번씩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놈을 갖다가 이제 K-스페이스를 바꾸죠. 근데 물론 이제 K-스페이스를 바꿀 때, 특별하게 이제, 이렇게 K-스페이스를 바꿔보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프레테스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2단계, 이렇게 가는 단계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래 단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 데이터를 불러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니까 데이터에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이제 디폴트 값 그대로 그냥 백그라운드를 뺍니다. 디폴트. 그러니까 그 아테나에 주는 기본 값으로 그냥
뭐 예를 들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치고요. 그냥 모른다고 치고 그냥 안테나 주는 디폴트 값으로 그냥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시그널이 나오겠죠. 똑같은 의미로 그 나노 파티클 같은 경우에는 파티클이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이제 그 노이즈처럼 생기는 것들이 막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놈을 이제 그냥 백그라운드를 뺐습니다. 했더니 자, 뭐 어떤 조건 주지 않고 디폴트로 그냥 했습니다. 했더니 기본값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를 좀 해봐야겠죠. 어떤 얘기를 해보냐. 자 일용수는 근처에 어떤 피크가 하나 생겼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근처에 그 옆에 또 이렇게 또 피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숄더도 하나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피크가 이렇게 뭐 여러 개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얘기를 할까요? 여기서 자 과연 이제 어떤 얘기를 할까요? 항상 우리가 얘기할 때는 물리적인 어떤 현상 그러니까 우리가 리즈너블한 정말 리즈너블한 현상과 맞춰야죠. 그런데 자 보시면 일용 스트로크에 피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피크가 있습니다. 숄더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이 피크는 뭐고 이 피크는 뭔가 그리고 또 세 개가 또 상당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또 없는 것처럼. 그러면 자 여기에 목을 매면서 그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는 것 같다. 백그라운드를 잘 제거를 못하고 여기를 막 뭐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물질은요. 보시면 플래티늄입니다. 나노파티클입니다. 플래티늄 나노파티클이기 때문에 주변에 사실은 이제 악시전이 흡착을 합니다. 악시전이 흡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안쪽은 플래티늄끼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는 플래티늄끼리 있고 바깥쪽에 악시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바깥쪽에 악시전에 의한 피크가 하나 보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이 피크입니다. 이 피크. 이 피크가 아니고요. 이 피크입니다. 왜냐하면 자, 악시전과 플래티늄 사이의 거리는요. 1.9에서 2.0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 피크는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 플래티늄과 악시전 사이의 거리가 이니까 요 피크입니다. 사실은 요 피크고요. 그럼 이 피크는 뭐냐? 이게 바로 백그라운드란 얘기죠. 이게 그런데 이게 백그라운드인데, 이거 백그라운드를 잘못 제거하고 난 다음에 열심히 이게 뭔가 있는 것처럼 실제로요, 이렇게 구간도 다르게 잡아주면 여기도 막 변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그래서 뭔가 있는 것처럼 막 여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그러면 이 숄더는 뭐냐? 이 숄더는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 퓨리어 트랜스폼 할 때 자릅니다. 커팅합니다. 이렇게 커팅하다 보니까 오실레이션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숄더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숄더도 만들어지고 이제 뭐 막 오실레이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한 어떤 그 부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백그라운드를 잘 제거를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보입니다. 훨씬 더 깨끗해져. 그리고 여기에 있던 데이터들, 여기에 있는 그 뭐 데이터라기보다는 백그라운드가 잘 제거를 된 거고요. 그 다음에 first 피크가 나오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플래틴 악시전 피크고요. 그 다음에 second 피크가 확실히 보이고요. 그러면 이거는요, 플래틴 피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피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피크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제 있지만, 이 피크는 우리가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피크가 노이즈인지 아니면 실제 피크인지 구별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피팅 자체도 여기는 거의 힘들고요. 자, 어찌됐건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제거하면 우리가 깔끔하게 할 수 있다. 괜히 이렇게 백그라운드 잘못 제거가지고 여기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자, 백그라운드 하는 아테나를 좀 더 이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테나를 이제 그 IPFS를 다운받아서 깔게 되면 디미터가 깔리게 됩니다. 그 안에서 거기에 이제 아테나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테나를 열게 되면 이제 오픈을 합니다. 임포트를 하고요. 자, 임포트를 할 때 이제 그 파일을 열게 되면 이제 그 임포트 라인 말고도 세이브를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방법들이 있습니다. 세이브. 그래서 세이브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내용도 잘 한번 클릭하시면서 하나씩 클릭하시면서 이게 뭘 세이브하는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임포트를 해서 데이터를 끄집어냅니다. 자, 데이터 파일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파일. 자, 데이터 파일을 일반적으로 열어보면요. 이렇게 컬럼들이 있습니다. 컬럼들. 위에 거는 이제, 디스크립션이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디스크립션을 쓸 때는요. 꼭 여기에 그 앞에서 얘기했던 측정하는 개인을 꼭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슬릿 사이즈하고 개인을 꼭 적으셔야 합니다. 그냥 제가 가속해서 보면은, 그냥 있는 대로 본인 샘플 이야기만 씁니다. 본인 샘플 이야기. 그런데 거기에 있는 뭐 예를 들면은
그 스테이지라든지 슬릿 사이즈라든지 게인이라든지 이런 건 적어놓지 않습니다. 또 그 다음에 뭐 포일은 뭘 썼는지 이런 걸 적어놓지 않고 그냥 본인 거 데이터만 찍다 그냥 오는 거죠. 자,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만약에 슬릿 사이즈가 얼마인지 모르면은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얻었는지 알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에러가 발생할 때 어디서부터 에러가 온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특히 개인도 적어놓지 않습니다. 개인을 적어놓지 않으면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디튠을 할 때도 어떻게 디튠을 했다. 이런 내용을 여기다 똑같이 적어놔야 합니다. 여기다 적든 아니면 따로 적든 아무튼 적어놔야 합니다. 적어놔서 정리를 해놔야 합니다. 제가 꼭 부탁드리는 것은 측정하러 갈 때 그냥 어떤 뭐랄까, 논문을 쓴다, 거기 가서 측정하는 게 한 30분 걸리니까 가서 논문 쓴다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서요, 그 조건들 하나씩 하나씩 꼭 노트에다가 실험 노트 작성하듯이 꼭 적어 놓으셔야 한다는 얘기죠. 자, 어찌됐건 간에, 자, 제가 이렇게 이제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피팅 때문에 그럽니다. 피팅 가면 에러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도저히 피팅을 해도 에러, 이거는 이상하다. 그건 데이터에서 온 거니까. 그러면 그냥 데이터를 잘 찾아봐야죠. 근데 그 데이터를 찾아보려면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자, 어쨌든 데스크리션을 잘 적어놓으라.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자, 어쨌든 데이터 파일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컬럼에 에너지, 그 다음에 여기는 스칼라, 프리셋 타임이라고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I0가 여기 있고요. IT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있습니다. 그죠? IR도 여기 있을 거고요. IF가 있고 IR도 있을 겁니다. 자, 데이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파일을 이제 임포트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거기 임포트 데이터를 누르게 되면 자, 이런 패널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 보면 이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에너지. 그래서 에너지를 이제 X축으로 쓰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I0가 세 번째 컬럼에 있으니까 세 번째 컬럼 이렇게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IT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트랜스미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트랜스미션 쓰게 보면 내추럴 로그를 써야겠죠. 그래서 밑에 이제 내추럴 로그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내추럴 로그.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게 됩니다. 자, 데이터를 불러오게 되면 자, 이렇게 이제 활성창이 뜨는 거죠. 자,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고 확장창이 뜨는데 지금 여기 값들은요, 디폴트 값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집어넣은 값이지 디폴트 값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네. 자, 이렇게 이제 파일을 저는 이제 다운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디미터라는 게 있습니다. 디미터.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자, 여기 보시면 아르테미스, 아테나, 그 다음에 헤페이스토스가 있습니다. 이 헤페이스토스는 또 열어보면 주기율표에 따른 주기율표가 있고요. 거기에서 에너지 영역이라든가 가장 정보들이 들어있습니다. 꼭 여기도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테나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프로그램 여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데,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이 열게 되면요, 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은요, 데이터가 지금 없기 때문에 활성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불러오겠죠? 불러오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불러오는데요. 자, 여기 샘플 데이터가 있고요. 저는 이제 샘플 데이터로 PT4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틸은 이거는 이제 레퍼런스를 찍었기 때문에 이제 레퍼런스를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다가 레퍼런스를 놓고 찍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이제 에너지 I0, IT 요거는 이제 포일이 아니고요. IT라는 것은 그때 물질입니다. 그때 물질이었고요. 그 다음에 IT 뒤쪽에다가 누굴 넣냐면 IR을 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IR 시간이 좀 작습니다. 너무 작죠? 하지만 이제 여기에서 그냥 IR은 워낙 크리스탈이 퍼펙트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이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피팅 들어갈 때는 이 IR을 제대로 된 포인트를 가진, 그러니까 포톤의 수를 가진 놈으로 이제 바꿔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찌됐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IR을 볼 때는요, IR이 어찌됐건 이제 그 트랜스미션으로 IR도 찍었기 때문에 IR에 대한 I0는 누구냐면 IT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는지요? 예를 들면은요, 그러니까 IT가 있고요. 여기 IT 챔버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IR 챔버가 있으면 여기에 사이에 놓기 때문에 IT가 I0가 되는 거고요. IR이 뭐가 되냐면 이제 그러니까 IT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IT가 이제 들어오는 놈, 그 다음에 IR이 이제 그 측정하는 뒤에 있는 놈이죠. 왜냐하면 포일이 샘플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세 번째죠. 그래서 세 번째 클릭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클릭을 하면요. 네. 클릭을 하면 자, 그래프가 뜹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잠깐만요. 그래프가 어딘지 좀 찾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IT죠, 이게. IT. 이제 I0가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I0 레퍼런스 입장에서는. 자, 그리고 이제 그 하나, 둘, 셋. 여기는 네 번째는 IF이기 때문에 다섯 번째로 클릭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놈 내추럴 로그를 이렇게 이제 해줘야겠죠? 내추럴 로그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타입은요, 우리가 그 토탈 업소션이기 때문에 하고요. 나중에 데이터에 따라서 뭐 이렇게 데이터 타입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닛은 에너지 단위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뭐 100% 따로 놓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OK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OK 하면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OK 하면 이렇게 이제 데이터 들어오는 거죠. 다르죠? 지금 아까 보셨던 거랑 PPT에서 보셨던 거랑은 다르죠. 이 PPT에서 있는 여기 이 정보하고 보여드릴게요. 자, PPT에 있는 정보, 요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정보하고는 다르죠. 자, 일단 하나씩 이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설명이 있습니다. 보면 이 엘리먼트는 뭐냐? 78번이고 그 다음에 플래툰입니다. 그리고 찍은 거는 L3H다. L3H가 측정했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판넬 한번 보겠습니다. Normalization and Background Removal Parameter. 자, 이 파라메터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말씀드리는 이 파라메터가 되는 거죠. 이 파라메터. 이 파라메터가 아테나가 있는 이유죠. 엑삽스 입장에서 보면 아테나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 파라메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메터들을 잘 보시고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거 Forward Fourier Transform이라는 게 있습니다. Forward Fourier Transform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여기 백그라운드를 제거한 것 갖다가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K 스페이스 이 에너지 스페이스를 K 스페이스로 바꾸고 K 스페이스 R 스페이스로 바꿔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나중에 그 피팅하러 갈 때는요, 요것만 가지고 가면 돼. 요 결과만 가지고 가서 아르테미스 가서 이제 다시 이렇게 그 프리어 트랜스폼을 해가면서 피팅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요거는 이제 그 그래프를 이제 그 아테나 내에서도 프리어 트랜스폼 하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번씩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로를 잡아줍니다. 이제로. 뭐 우리가 잡아주는 게 아니라 얘가 자동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디폴트 값은 그냥 잡습니다. 이렇게.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로 어떻게 잡았는지. 자, 여기 이제 여기도 판넬이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하나씩 설명이 하는데 여기는 에너지. 그냥 그대로 그냥 설명해. 클릭하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이렇게 에너지에 따라서 이렇게 그래프가 보이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대로 그냥 지금 저희 백그라운드 제거를 안 했다. 그냥 시그널, 그 K-스페이스. 자, 이렇게 이제 백그라운드 제거했을 때 16까지 보이는 K-스페이스에 하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요 놈은 이제 K-스페이스가 했는데, 여기 지금 여기하고 요거는 또 다른 겁니다. 요 놈은 그냥 그래프 관련된 K-스페이스입니다. 예를 들면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0이라고 제가 하고요. 그 다음에 K-스페이스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10이라고 가죠. 이렇게. 이건 이제 그래프에 대한 거지 아무런 백그라운드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금 16까지 여기 16까지 했죠. 16까지 했으니까 예를 들면은요 제가 17까지 한번 케이스배를 바꾸면 잘리죠. 왜냐하면 내가 백그라운드 여기 할 때 16까지 줬기 때문에 잘립니다. 이렇게.
17까지 그래프를 나타내라고 했는데. 자, 어쨌건 간에 지금 우리가 계속 디폴트 값도 그냥 그대로 놓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K 스페이스를 바꾸면 이제 K고, 그 다음에 R 스페이스 바꾸면 이제 R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자, 이제 Q 스페이스라는 놈이 있습니다. Q 스페이스. Q 스페이스가 뭐냐면, 이놈을, 자, R 스페이스에 있는, 예를 들면, R 스페이스 이렇게 자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기 한번 볼게요. 이쪽으로 한번 봅니다. Q 스페이스 관련된 건 요 항이거든요. backward Fourier transform 파라메터가 있습니다. backward Fourier transform 파라메터. 자, 다시 얘기하면, K 스페이스를 R 스페이스 바꾸고, R 스페이스를 K 스페이스로 바꿉니다. 그게 바로 그냥 Q 스페이스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R 스페이스 1에서 3까지, 1에서 3까지, 1에서 3까지 있는 사이를 다시 이놈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요 구간만 뭘로 바꿔달라? K스로 다시 바꿔라. 그게 바로 이제 Q입니다, Q.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또 보면, K처럼, 이렇게. 그 구간만 바꿨더니 또 이렇게 오실레이션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Q 스페이스, K 스페이스, R 스페이스, Q 스페이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너지 스페이스 다시 한번 들어갑시다. 에너지. 자, 우리가 얘기하는 이 부분이 제인스고요. 이 부분이 제인스고요. 이 부분이 엑스압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이제 피크가, 여기 이렇게 포인트가 된 게 바로 뭐냐면 엣지입니다. 자, 이 엣지. 자, 이 제로가 되고요. 11,564. 자, 요거는 어떻게 정하냐면요. 예, 아테나에서 이제 요 펑션을 미분을 합니다. 미분을 했을 때 미분값이 가장 큰 놈. 다시 얘기하면 가파르게 올라가는 놈. 가파르게 올라가는 지점을 바로 보내면 이제로 자동으로 잡습니다. 이게 아테나입니다. 자, 한번 그러면 미분값 값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데리베이티브 있으니까요. 미분값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여기를 이제로 잡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로. 가장 큰 놈. 이건 자동적으로 잡습니다. 자, 하지만, 이거, 백그라운드 제거할 때요. 얘가 꼭 잡아준 걸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꼭 얘가 잡아준 게 맞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제거할 때 이 이제로도 바꿔야 합니다. 이게 지금 아까 여기 노멀리지션 백그라운드 리무벌 파라미터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파라미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좀 이따 이 체크를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엣지 한번 보겠습니다. 프리엣지가 100, 150에서 마이너스 30. 그 다음에 노멀리제이션이 150에서 876. 자, 한번 봅시다. 자, 그 프리엣지는요, 그러면 이제 PPT 다시 한번 설명하고요.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자, 그래서 PPT 이제 넘어왔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프리엣지 포인트입니다. 프리엣지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 그 영역을 나누는 겁니다. 프리엣지 그 레인지. 프리엣지 이 영역 안에서 프리엣지를 결정한다 이런 얘기고요. 노멀리제이션 레인지는 요 영역 안에서 노멀리제이션 영역을 결정한다. 포스트 엣지입니다. 이건 포스트 엣지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포스트 엣지 라인을 결정하기 위해서 요거. 그 다음에 프리엣지 라인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걸 사용한다. 자, 이 두 개를 이용하면 누가 나오냐면 엣지 스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이제 기억하셔야 할 게 뭐냐면, 우리가 백그라운드 펑션은요, 측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대신에 우리가 피팅으로,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피팅 레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그라운드 펑션을 얻기 위한 피팅 레인지 상당히 중요하죠. 이걸 어떻게 잡을 것이냐. 백그라운드 펑션을 위한 피팅 레인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K-스페이스 레인지고요. 여기를 측정하면, 여기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얘가 선택됩니다. 에너지 영역은 계산해서. 여기만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요 퓨어 트랜스포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이 백그라운드 펑션을 찾을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이게 이제 프리엣지, 포스트 엣지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포스트 엣지 라인, 그 다음에 이게 프리엣지 라인입니다. 이 포스트 엣지와 프리엣지 라인의 간격을 이용해가지고 엣지 스텝을 찾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델타 뮤너트니까 이제 그게 이제 노멀리제이션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포스트 엣지 라인, 노멀리제이션한 레인지, 요 레인지를 이제 정해줘야만이 요것도 이제 자동으로 정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냥 정하는 게 아니고요. 자, 거기 펑션이 있습니다. 아테나 안에 펑션이 있기 때문에 노멀레이션 라인, 다시 그냥 포스트 엣지 라인은요,
자, ax 스퀘어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식을 가지고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두 포인트를 딱 잡아주면요. 이렇게 두 포인트를 레인지 영역을 두 포인트 잡아주면 이 레인지에 맞춰서 ax 스퀘어 플러스 bx라는 플러스 c라는 또 펑션을 이용해서 피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프리 엣지 라인을 만들어줍니다. 자, 그 다음 만약 프리 엣지 같은 경우에는요. 포스트 엣지고요. 프리 엣지 같은 경우에는요. 자, 마찬가지로 근데 펑션이 좀 다른데 ax 플러스 b 1차 함수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프리 엣지 라인을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두 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죠. 자, 엣지 스텝을 이제 결정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첫 번째 이제 어떻게 시키냐, 노멀리제이션을. 자, 이제 그 부분이죠.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한번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디폴트 값을 사용하시면 무조건 이제 디폴트 값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이제 그냥 막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이물질 같은 경우는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물질은 보시면은 이제 제가 한번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비트지 플로트가 이제 에너지로 플로트 있고 백그라운드 이렇게 하면 백그라운드도 크게 문제 없이 이렇게 좀 이제 잘 제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제가 이제 프리엣지 라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리엣지 라인. 자, 이게 프리엣지 라인이죠. 자, 프리엣지 라인이 어디냐면요. 자, 잠깐만요. 자, 이게 이제 마이너스 150이라는 게 뭐냐면, 잠깐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마이너스 150이 뭐냐면, 자, 이 엣지로부터 마이너스 150이란 값입니다. 이 엣지로부터 마이너스 150이 바로 이 지점이고요. 마이너스 30은 엣지로부터 마이너스 30입니다. 그래서 두 점을 이용해 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만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포스트 엣지 라인도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그냥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포스트 엣지도 지금 여기 지금 안 보였죠, 여기. 왜냐하면 876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영역을 좀 더 크게 한번 해보겠어요. 890,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두 지점. 잠깐만요. 네. 죄송합니다. 그럼 다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디포트 값을 쓰게 되면은 자, 이렇게 이제 두 파트를 이렇게 잡게 됩니다. 그래서 노멀리제이션, 프리 엣지, 포스트 엣지 라인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엣지 스텝을 결정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렇게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디폴트 값을 쓰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석을 하실 때 꼭 데이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뭐 백그라운드 펑션은 제대로 됐는지, 그다음에 데이터는 정확히 있는 건지. 그래서 좀 더 뭐 예를 들면 필요할 때라서 이렇게 확대도 해보고요. 그래서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또는 이제 우리가 조건에 맞춰서 스무스하게 펑션이 백그라운드 펑션이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스무스하게 만들어졌는지 또는 이제 그 중간 포인트를 따라갔는지. 자, 이거는 이제 폴이다 보니까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이제 이것도 이제 백그라운드 뺄 때 우리가 잘 영역을 정해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자, 한번 이제 그 다음 다른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RBKG 얘기를 하겠습니다. RBKG는 한 번 더 얘기하겠는데요. 자, 이제 R스페이스로 이제 우리가 이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리터를 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R스페이스를 바꿨더니 뭐 예를 들면은요. 자, 이제 웨이트를 2를 줬는데 여기 지금 웨이트를 준 겁니다. 요것도 좀 설명할게요. 자, 웨이트 준 겁니다. 요거 웨이트 이제 그래프에 대한 웨이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K스페이스 한번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K스페이스 열어보고요. 자, 웨이트를 주지 않을 때. 자, 웨이트를 주지 않을 때는 자, 이렇게 시그널이 되고 그다음에 웨이트를 1로 줬을 때. 자, 이렇게 이제 좀 달라지죠? 이렇게 웨이트를 2로 줬을 때, 웨이트를 3을 줬을 때. 자, 이렇게 3을 줬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웨이트를 3을 줘서 이제 R스페이스 바꿨는데, 웨이트를 3을 줬을 때 R스페이스도 이제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 피크가 확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피크가 뭐냐 또 이제 얘기하겠죠. 요 피크는 또 뭐냐 이제 아무리 해도 이제 이 피크가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요건 이제 백그라운드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그 다음에 커팅이 간 걸 수도 있고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요 피크는 뭐냐 PT 포일, 그러니까 PT 포일이니까 PT PT에 있는
이 피크가 이제 PTPT에 대한 그 쉘에 대한 피크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잖아요. 이 부분들은 뭐냐면 백그라운드라고 보시면 합니다. 백그라운드. 자, 그래서 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일반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면은요. 이 FreeH 라인을 갖다가 어떻게 주냐면 이제 50 말고 왜냐하면 너무 30 아니 30을 주면은 여기 올라가는 지점으로 가기 때문에 요게 달라지는 얘기죠. 요거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자, 얘가 만약에 뭐 10이다 이렇게 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를 하면 뭐 이렇게 이제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프레시 라인이 달라지고요. 그러면 또 알스페이스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알스페이스 뭔가 이제 요건 이제 큰 변화가 없긴 하지만 또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또는 자, 요걸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워낙 크리스탈이 좋기 때문에 요놈이 좋기 때문에 이게 큰 변화가 없는 거지 조금 있다가 이제 그 변화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를 이제 그렇게 잡지 않고요 한 50 정도 이렇게 마이너스 50 정도 디폴트를 잡습니다. 이렇게 저 같은 경우 저의 디폴트인데 저의 디폴트 그 다음에 여기도 사실 너무 큽니다. 왜냐하면 876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데이터를 찍을 때 그만큼 찍지 않습니다. 사실 13까지 14까지밖에 찍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시면 13이 얼마냐? 13이 얼마냐면 여기 643, 60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멀레이션 할 때도 한 뭐 650 정도 이렇게 잡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한번 다시 한번 뭐 큰 차이는 없으니까요.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실 이것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350, 150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디폴트 셋업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됐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계속해서 지금 포스트 엣지, 그 다음에 포스트 엣지 라인, 그 다음에 프리 엣지 라인을 계속해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백그라운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쟤를 재르고 있는지 보고 있고요. 엣지 스텝 달라졌죠, 지금 아까하고 지금 비교해봤을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다시 알스페이스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제 RBKG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아까 하다가 계속 말았는데요. RBKG가 뭐냐면 지금 여기는 이제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 일롱스롱 이쪽에 피크가 보입니다. 원래 이제 백그라운드라는 건 뭐냐면 그 애톰 그러니까 코어 애톰에 대한 거기 때문에 사실 피크 이렇게 이제 백그라운드 펑션에 대한 그 R스페이스는 뭐냐면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면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안에, 그러니까 0이라는 지점, 이 지점에 코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시그널이죠, 이거는.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백그라운드 RPKG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가 갑자기 이제 그 백그라운드 제거했는데도 여기가 이렇게 뜹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피크가 있는 것처럼 뜹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백그라운드거든요. 이 피크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강제로 이놈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RBKG 이걸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굳이 손댈 필요는 없는데요. 자, 이제 계속해서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이제 K 이제 백그라운드 피팅 영역을 정해주면 피팅 영역은 한 2 정도, 저 같은 경우 2.5 정도 잡습니다. 2.5 정도. 2.5 정도 잡고요. 그 다음에 한 13 정도 잡고, 이제 다시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백그라운드 하면, 백그라운드 이제 달라지죠. 이렇게 지금, 뭔가 지금 백그라운드가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또 바꿔줘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0으로 했을 때가 잘 됐다. 그러면은, 0으로 해도 되고요. 관계는 없습니다. 자, 0으로 해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 다시 한번 2.5로 한번 갑니다. 2.5로 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왜 2점으로 가냐면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0으로 가도 관계는 없어요. 백그라운드 잘 제거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다른 문제 같은 경우에 2.5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퓨리 트랜스폼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영역이 잘못됐으면 4, 14가 아니고 자 여기 13이기 때문에 이보다 안쪽에 있는 영역을 피팅을 그러니까 R스페이스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11로 한번 가보고요. 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훨씬 낫죠? 이렇게 이제 훨씬 낫고. 근데 여기 이제 역시 2.5하고 13으로 했을 때, 여기 이제 여기 피크가 있죠. 이 피크는요, 사실은 백그라운드가 되겠죠. 자, 이 피크.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 피크는 작아지는 거죠. 우리가. 자, 그 다음에 DK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DK는요, 이제
0.5 정도 가겠습니다. 0.5 정도. 자, 이 DK가 뭐냐면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윈도우 펑션 관련된 합수인데요. 자, 윈도우 펑션 해닝 윈도우를 쓸 거냐, 아니면은 뭐 다른 윈도우를 쓸 거냐 있는데 주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해닝 윈도우를 씁니다. 이렇게 해닝 윈도우를 쓰고요. 자, 그다음에 0.5로 가고요.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여전히 이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그 RBKG로 이제 이렇게 되는 이게 이제 1.0이라고 해서 여기 1.0이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이게 약간 다른 이게 오토백 안에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이거하고 매칭을 1대1로 매칭을 시킬 수 없는데 어쨌든 간에 백그라운드를 제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강제로 빼주기 때문에 너무 많이 빼면 데이터까지 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자, 뭐 한번 빼보기로 하겠습니다. 1.1 정도. 너무 크게 달라지는 게 없네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놈을 그냥 놔두고요. 그러면 약간 요걸 한번 백그라운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12.5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훨씬 나아졌죠. 자, 뭐 이 정도면 사실 이 데이터에 대해서 사실 작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정해 준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로도 백그라운드에 따라서. 자, 그런데 이제 이제로가 지금 이렇게 이제 디폴트 값도 잡아졌습니다.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잡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R스페이스로 바꿔도 뭐 이렇게 이제 된다는 얘기죠. 자,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걸 줄이거나 이렇게 지금 백그라운드라는 거 이쪽을 제가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좀 달라지죠. 조금씩 조금씩. 자, 이제로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디폴트 값으로 하는데요. 이게 이제 물질마다 이제 무조건 디폴트 값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데이터, 물론 이제 피팅할 때 이 이제로도 보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제로를 잘 결정을 해놔야만이 피팅도 잘 되고요. 백그라운드도 잘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도 잘 만져봐야 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 부분. 네.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Normalization Line, Bridge Line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RBKG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좀 하고 있는데요. 자, RBKG를 0.1로 줬을 때, 그 다음에 RBKG를 1.1로 줬을 때, 그때 이제 여기 백그라운드 펑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0.1로 줬다. 그러면 이제 백그라운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앞쪽에 피크가 나오는 거죠. 사실 이 앞쪽에 피크가 우리가 뭐가 있는 것처럼 막 해서 분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백그라운드거든요. 일롱스롱 안에 뭔가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이기 때문에 이제 이놈을 제거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1.2로 했을 때 우리가 확실히 제거된 걸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1.5도 나는 1.5로 하고 싶다. 그럼 여기 있는 데이터가 손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손상하는 거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빼줘야 되는 거죠. 참 이게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백그라운드를 빼는 게 그러니까 어떤 룰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1.2로 한다. 뭐 이런 룰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놈은 1.2, 어떤 놈은 1.1, 또 어떤 놈은 0.9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상당히 백그라운드 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습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이게 백그라운드 빼는 걸 갖다가 대충 하시면 안 되고요. 대충 디폴트 값으로 줬으니까 됐네 하고 그걸로 비교하면 되겠네 하면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빼고요. 그 다음에 웨이트도 줍니다. 웨이트. 아까 웨이트 줬을 때 우리가 이렇게 변한다라는 것도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거, 예를 들면 이제 R스페이스에 웨이트 줬을 때. 자, R스페이스 웨이트를 줬습니다. R스페이스 모양이 계속 달라지죠. 이렇게. 달라지죠. 달라집니다. 자, 그런데, 자, 모양이 달라진다고 해서 결과는 또 달라져야 하냐? 그게 아니죠. 결과도 똑같아야죠. 왜냐면 단지 웨이트만 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피팅을 하더라도요, 꼭 기억해야 하실 게 뭐냐면, 정보들은 거의 똑같아야 합니다. 거의 똑같아야 한다는 얘기죠. 이 정보들. 예를 들면, 여기 피크에 대한 정보, 여기 피크죠? 그 다음 여기 피크, 그 다음 이 피크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원자 사이의 거리라든지, 오지발레 팩터인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비슷해야 한다는 얘기죠. 이놈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같을 수는 없는데, 거의 똑같아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안 같으면요, 다시 해야 됩니다. 노멀리제이션 다시 시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그림 보여주는 건 뭐냐면, 웨이트 2를 주거나 웨이트 3을 줬을 때, 뭔가 그림이,
깔끔하게 보니까 주로 이제 이것들을 많이 사용한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펑션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윈도우 펑션. 그래서 윈도우 펑션은 뭐냐면, 아까 이제 그 프리어 트랜스폼을 바꿀 때 사용하는 펑션이라고 보십니다. 그러니까 프리어 트랜스폼을 할 때마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R 스페이스입니다. R 스페이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프리어 트랜스폼을 위해서 자, 이제 원래 이제 K 스페이스 있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펑션 주고요. 웨이트 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리어 트랜스폼 항이죠. 항. 그 다음에 DK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제 레인지를 봤을 때, 자, 원래 이제 예를 들면 K 스페이스 이렇게 오실레이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자, 이런 걸 R 스페이스 바꾸기 위해서 제가 잘랐습니다. 예를 들면 3에서 예를 들면 11까지 잘랐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커팅이 된다는 얘기죠. 아무리 잘 잘라도요, 컷오프가 된다는 게 그 컷이 딱 되면서 이 컷이 되는 순간 이제 많은 오실레이션들이 포함되는 거죠. 우리가 프리스 트랜스폼 그러니까 식을 보면은 이게 이제 많은 그 컷이 되면 이걸 맞추기 위해서 사인 코사인 펑션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실레이션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놈을 갖다가 컷을 할 때 부드럽게 컷을 하게끔 만들어준 게 뭐냐면 윈도우 펑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DK라는 건 뭐냐면 이 그 레인지입니다. 부드럽게 하는 레인지. 이 부드럽게 하는 레인지인데 이 부드럽게 하는 레인지를 0점으로 주거나 아까 제가 줬던 1로 주거나 이렇게 해서 바꿔주는데 저는 이제 1은 너무 길어서 0.5 정도 줍니다. 만약에 이제 데이터에 따라서 데이터 손상을 좀 덜 주기 위해서 0.3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좀 기본적으로 0.5 정도 줍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윈도우 펑션인 거죠. 그래서 얘 둘이 만나면 뭔가 이렇게 좀 더 부드럽게 이제 올라갈 겸 컷을 그냥 이렇게 막 잘라지는 게 아니라 컷이 여기 잘리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가는. 그래서 이걸 바로 뭐냐면 윈도우 펑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해닝 윈도우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 하기 앞서서 이제 다른 예를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다른 예를 들어보면, 자, 지금 이제 제일 좋은 우리가 그 포일을 사용했기 때문에 PT 포일 보니까 뭐, 별거 아니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요. 자, 다른 거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네, 데이터가, 자, 이번에는 이제 솔루션 데이터입니다. 이거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루션 데이터. 네. 솔루션 데이터입니다. 이게 이제, 이거는 IF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놈은 이제, 그, 솔루션이기 때문에 IF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하나, 둘, 셋, I0가, I0, 그 다음에, 하나, 두 번째 컬럼이네요. I0, 잠깐만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I0니까요. 자, 이거는 이제 그 솔루션이기 때문에 그 IF로 측정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대로 그냥 갑니다. 내추럴 로그 시키지 않고요. 자, 그대로 갑니다. 자, 그랬더니 자,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보시겠습니다. 자, 이놈을 한번 우리가 그대로 그냥 됐네 하고 이제 뭐 케이스페이스를 바꿔보고요. K스페이스, 냈네. 뭐, 그냥 하고 넘어갑니다, 지금. 자, R스페이스 갔더니, 오 마이 갓. 이렇게 됐습니다, R스페이스. 자, 이건 뭐, 어떻게 됩니까? 이거, 여기에 원자가 있을까요? 그죠? 뭔가 문제가 있죠. 이건 바로 뭐냐면, 백그라운드 잘못된 겁니다. 그냥 저는 디폴트 값만 놓고 지금 들어온 겁니다, 디폴트 값만. 자, 뭐가 문제냐? 자, 이제 돌아봐야겠죠. 다시 K스페이스 보겠습니다. K스페이스 봤더니, 자, 이런 피크들이 보이죠? 이건 노이즈겠죠. 왜냐하면 피크가 이런 식으로 하기니까. 근데 그리고 또 보면, 이게 좀 뭔가 이상하죠, 지금. 이상하죠. 왜냐하면 아까 오실레이션인데 너무 두리뭉실하죠. 자, 다시 한번 에너지 영역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에너지 영역. 자, 보십시오.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보면은 이게 백그라운드입니다. 백그라운드 잘못됐죠. 자, 백그라운드 잘못된 겁니다. 자, 그래서 백그라운드를 다시 한번 이제 제거하는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왼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텝도 많이 작고요. 사실 이게 시그널이 작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제 솔루션이다 보니까 그런데요. 어찌됐건 그래도 우리가 백그라운드 작업하는 걸 빼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값들을 한번 제가 집어넣겠습니다. 저는 뭐 기본적으로 디폴트를 여기 50을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는 한 600 정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게 문제인지. 자, 조금 나아졌는데 여전히 문제죠, 백그라운드가. 자, 백그라운드 문제니까. 자, 백그라운드 레인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백그라운드 레인지를 좀 솔루션이기 때문에 이놈이 이제 이렇게 클 필요는 없으면 솔루션이기 때문에 12 정도 잡을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프리어 트랜스폼 하는 것도
바꿔보겠습니다. 11도 사실 너무 많습니다. 10.5 정도 솔루션이기 때문에 디폴트로 저는 0.5 이런 식으로 잡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2 정도 이렇게 잡습니다. 2.5, 여기도 2.5 정도 잡고, 자, 그러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네, 훨씬 깔끔하죠. 지금 훨씬 뭔가 지금 깔끔해졌죠. 자, 훨씬 깔끔해졌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럼 이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Kspace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Kspace. 아하,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지금. Kspace 했는데, 여기 부분이 이제 뭔가 좀 난리가 난 거죠. 그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Rspace 바꿔보겠습니다. 자, 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뒤에 건 볼 필요는 없습니다. 뒤에 건 보실 필요는 없고요. 앞에 것만 먼저 보겠습니다. 뒤에 거 왜 그런지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거 어찌됐건 간에 백그라운드 빼졌죠. 앞에 거 백그라운드 빼졌고요. 지금 피크 나온 건데 이렇게 펄스 피크가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건 백그라운드는 잘 제거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백그라운드는 잘 제거됐는데 문제가 뭐냐? 그럼 뒤에가 왜 커졌냐? 자, 뒤에가 왜 커졌는지 여기 보시면 됩니다. 여기. 요 레인지 한번 보시면 여기 피크 있죠. 피크. 요 피크들. 자,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그 레인지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800이니까 800까지도 갈 필요 없고요. 이거는 600 정도 하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도 여기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 보려고 제가 한번 100까지 가보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들 피크가 뜨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 그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노이즈가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꼭 데이터를 그냥 안 보시면 안 되고요. 꼭 데이터를 확인, 요거를 강제로 제거해 주면 됩니다. 요거 포인트 하나씩이기 때문에 포인트 하나씩 제거하고 그 다음에 다시 피팅을 하게, 다시 그 백그라운드 제거하게 되면 요 피크,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는 사라집니다. 요게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요게 사라지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라지게 하려면은 그 부분들. 자, 여기 보면 Kspace에서 보면 그 뒷부분, 요런 팍팍 뜨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 뜨는 부분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여기서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데이터 리덕션을 먼저 해놓고, 이 분석하기 전에 데이터 리덕션을 먼저 해놓고, 이제 백그라운드를 제거해야 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데이터를 가속기에서 들고 온 걸 갖다가 무조건 갖다가 프리에 트랜스폼하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먼저 들여다봅니다.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자 이렇게 이제 해보고 아 어디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직접 가서 손으로 해줘야 합니다. 손으로 데이터를 하나씩 제거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너무 많이 제거하면 데이터를 너무 많이 제거하면 안 되고 필요 없는 부분, 이런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이런 식으로 필요 없는 부분들을 제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를 열어서 제거를 하시고 다시 이제 백그라운드를 제거를 하시면 좀 더 이게 이제 깔끔하게 우리가 데이터 리덕션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이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기본적인 값들을 줬고요. 아직 이건 손대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손이 돼야 합니다. 이것도 이제 아직 뭐 제가 이 부분을 아주 완전히 백그라운드 뺀 건 아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이제 손대고 또 이제로도 손대고 이렇게 해줘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다른 데이터 한번 또 끄집어내 보겠습니다. 다른 데이터.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네. 이번에는요, 자, 컴파운드입니다. 이제 컴파운드를 이제 불러옵니다. 이제 I0, IT 그대로 부르겠습니다. I0, 그리고 IT. 그 다음에 내추럴 로그를 시켜서 자, 얘도 이제 그냥 그대로 받아왔다고 칩시다. 그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뭔가 이제 그대로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일단은 케이스 베이스 먼저 문제가 있죠. 항상 체크를 해야 합니다. 에너지 스페이스 체크하고요. 그 다음 체크할 게 어디냐면 케이스 베이스입니다. 케이스 베이스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R 스페이스입니다. 이 R 스페이스를 먼저 체크하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이 에너지 했고 그 다음에 R 스페이스 체크하는 게 아닙니다. 에너지 스페이스를 먼저, 그러니까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게 뭐냐면 에너지 스페이스에서 데이터를 멀쩡한지 이걸 먼저 확인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K 스페이스에서 다 제대로 백그라운드를 빼주고 뭔가 데이터가 멀쩡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R 스페이스를 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겁니다. 순서 에너지 K, R 가장 로우 데이터가 에너지고 그 다음 가공한 게 뭐냐면 플러스 한 게 K이고 그 다음에 R입니다.
그래서 사실 R보다 K가 훨씬 더 정확하다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뭐 봅시다. 어쨌건 이건 잘못됐죠. 자, 그럼 이제 그 이유를 한번 따져봐야겠죠. 우리가. 자, 왜 그럴까요? 좀 더 레인지를 열어볼까요? 한 700 정도 가보겠습니다. 700 정도. 자, 그래프 한번 다시 봅시다. 아하, 요 피크 있죠. 자, 이 물질은 뭐냐면요. FE하고 코발트하고 같이 섞여 있는 겁니다. FE가 26번이고요, 원점으로. 그 다음에 코발트가 27번입니다. 둘 다 KH에 있는데, 자, 문제는 이제 FE를 찍었습니다. 그걸 막 찍다 보니까, 자, 누구까지 찍었냐면, 코발트, 여기 이제 피크 뜨는 게 코발트거든요. 코발트까지 찍은 거죠. 이게 이제 가끔씩 보면 이렇게 피크가 두 개씩 나오는데도 그냥 막 찍어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뒷부분까지. 시간이 아까운데, 가속기 가서 시간이 아까운데, 뭐 전혀 필요 없는 이 부분, 고려하지 않고 본인 거 일만 하면서 그냥, 오호, 나오네, 앞에 나왔네, 오호, 뒤에는 하나도 보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찍고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 뒷부분은.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은 FEH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FEH를 보자. 이제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얘가 자동으로 또 잡다 보니까요. 569로 잡아놨습니다. 이렇게. 지 맘대로. 자, 이게 이제 여기 이제 여기 잡아놨으니까 뭐 얘도 이제 이렇게 커브도 좀 이제 포스트 엣지 커브도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어떻게 잡냐?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이제 리덕션을 한번 시켜봐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먼저 포스트 엣지부터 한번 저는 50 잡는다고 했죠. 왜냐하면 30으로 잡으면 여기 올라가는 지점에 갈까봐 제가 마이너스 50을 잡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여기보다는 조금 더 안쪽으로 이렇게 있는 게 낫겠죠. 그래서 500, 한 50 정도에서 한 40 정도만 잡아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다시 한번 에너지 한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백그라운드 문제가 있죠. 지금 보시면 백그라운드, 여전히 백그라운드가 문제가 있네요. 자, 문제가 있는 중에 뭐냐면, 자, 제가 볼 때는 여기 그 피팅 레인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백그라운드 피팅 레인지가 잘못된 것 같고요. 피팅 레인지를 좀 작게 하겠습니다. 12 정도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약 한 2 정도, 2.5에서 2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2.5에서 2 정도.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하, 훨씬 더 깔끔하죠. 자, 이제 뭔가 이제 된 것 같잖아요. 뭔가 부드럽게 펑션, 스무스한 펑션, 중간을 찾아가는 펑션. 자, 됐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엣지 스탯 정해졌고요. 그 다음에 일단 뭐 이제 그러면 프레스 트랜스폼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프레스 트랜스폼 영역입니다. 그래서 프레스 트랜스폼 이것도 뭐 한 10점, 한 11 정도 그냥 그대로 갑시다. 11 정도. 그 다음에 0.5 정도 디케이를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해닝 운도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손대지 않겠습니다. 이대로 조금 있다가 문제가 있으면 이대로 그때 손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 다시 영역 한번 다시 찾아보고요. 크게 문제는 없죠. 왜냐하면 이거는 백그라운드가 전혀 관계없는 놈이기 때문에 그냥 R 스페이스 바꾸는 거기 때문에 K 스페이스 바꾸는 거겠습니다. K 스페이스. 자, K 스페이스. 예. K 스페이스 뭐 커팅되면서 이렇게 일어난 거기 때문에 거의 관계없습니다. 윈도우 펑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윈도우 펑션. 자, 이렇게 윈도우 펑션 있고요. 자, 이 부분. 내가 이제 선택한 부분이고 DK 부분인데 이게 DK 부분이라고 보고 이 부분만 내가 돌려보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R 스페이스로 돌려보겠습니다. R 스페이스. 자, 예, 어호, 깔끔하게 됐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뭔가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뭐 first pick, second pick에서 뭔가 얘기할 수 있겠죠. 뭐 그렇다고 이런 오이실레이션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얘기할 수 없고 왜냐하면 노이즈인지 뭔지 알 수 없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요거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고요. 이것도 확실히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백그라운드 잘 제거하셔가지고 자, 우리가 백그라운드니까 R스페이스의 특징이 뭐냐면 잘 보시면 자, 이제 그 엑스합스의 특징이 뭐냐? 엑스합스는 구조를 알려준다는 게 특징이죠. 이렇게 윈도우 펑션 했고요. 자, 구조를 알려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구조를 알려주는 게 바로 이제 엑스합스이기 때문에 엑스합스 피팅도 가능한데 여기서 엑스합스 리니어 피팅 한번 잠깐 얘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네. 자, 리니어 피팅인데요. 이 리니어 피팅에 대해서, 리니어 컨비네이션 핏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젠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K-스페이스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K-스페이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구조적인 정보를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 부분 얘기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내 데이터 백그라운드를 잘 빼시고 나면, 자, 잘 빼졌습니다. 데이터 백그라운드를 잘 빼줘서, 자, 그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백그라운드를 잘 빼셨다고 이제 가정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데이터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리니어 컨비네이션 핏을 하려면 데이터를 불러와서, 자, 그 두 개의 데이터, 레퍼런스 두 개의 데이터, 두 개의 데이터로 어떤 특정 데이터를 갖다가 리니어 컨비네이션 핏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요. 자, FF2라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 이걸 찍었습니다. 이걸 가속기가 하나 찍고요. 그 다음에 FF3 이것도 하나 찍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자 했던 어떤 물질, 이제 풀차지라는 놈이 있는데요. 이제 차지를 했던 놈입니다. 그래서 차지한 놈을 있습니다. 그러면 차지한 놈이 이제 이렇게 있겠죠. 까만색이. 자, 까만 게 있고요. 자, 이렇게 까만 게 있고, 그러면 이제 이 두 개, FF2와 FF3. 사실 이게 이 구조가 두 개가 섞여 있는지 안 섞여 있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이 데이터 피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리니어 피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LCF를 했는데, 자, 그래서 두 개를 리니어 컨비네이션에서 했을 때, 이건 맞아서 우리가 FF2에 여기 안에 63%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FF3에 37%가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퍼런스를 찍고, 두 개를 레퍼런스 찍고,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들을 찍어서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백그라운드 제거해서도 우리가 구조적인 어떤 퍼센티지도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제가 R스페이스 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K스페이스를 썼습니다. 왜냐면 R스페이스 쓰게 되면 퓨리어 트랜스폼을 또 커팅하면서 또 노이즈가 또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냥 K스페이스에서 그대로 사용해서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이제 한번 자, 데이터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네, 그거는 이미 제가 백그라운드를 잘 빼놨기 때문에 크게 잠깐만요. 여기가 아니고 되나? 여기 이제 데이터를 잘 빼놔서 백그라운드를 잘 빼놔서 그냥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필요한 것만 그다음에 여기 네, 됐습니다. 네, 뭐 이제 이렇게 불러오고요. 이게 이제 이놈을 이제 피팅을 하겠다는 얘기죠. 뭘로 하려면 여기에 FF2와 FF3로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이제 이렇게 메인 윈도우 이쪽을 클릭하면 이렇게 쭉 나오고요. 이 리니어 컨비네이션 피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컨비네이션 핏은요, 우리가 이제 노멀리제이션 UE, 그러니까 데이터 UE도 에너지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K-스페이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K-스페이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K-스페이스에서 아까 이제 백그라운드 뺀 게 이게 한 10점 정도, 10.5 정도 됩니다. 이렇게. 자, 10.5 정도 사이 안에서 이놈을 이제 핏을 해라. 그런 얘기고요. 자, 그러면 여기 두 개 이렇게. 끄집어냅니다. 이렇게 끄집어내고요. 그 다음에 웨이트, 초기값, 이니셜 값이라고 하면 되고요. 이 이니셜 값 잘 정해줘야 합니다. 얼토당토 않게 적어주면 PC 막 사들어 갑니다. 피팅이 원래 그런 거거든요. 이니셜을 잘 정해줘야만이 그 PC 제대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피팅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나머지 뭐 요거는 이제 그대로 놓고 찍으면 된다. 웨이트를 0에서 1로 주는 거고 그 다음에 토탈 두 개 썸에서 1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는 뭐 그냥 이제 놔두시고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에너지 요거 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해서는 JS에 들어갈 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건 피팅을 합니다. 네, 피팅 했을 때 지금 뭐 썩 잘 된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이제 조정을 좀 해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아까 파워포인트에 보여준 거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보시면은, 여기 뭐, 웨이트가, 그러니까, FF2가 80%, 그 다음에 FA3가 약 20% 정도 서로 섞여 있는 구조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피팅 결과가 이제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피팅의 기본적인 R팩터. 요것도 이제 R팩터에 대한 얘기도 나중에 하겠습니다. 피팅 할 때는 항상 R팩터, 카이스퀘어, 리듀스 카이스퀘어가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R팩터도 이제 이렇게 된다.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피팅이 뭐 좀 더 이렇게 좋아지려면 얄팩터가 작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두 개의 구조를 이제 리니어 컨비네이션 핏을 이용해서
굳이 이제 엑삽스 피팅까지 가지 않다도 이제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제가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고요. 어쨌건 이 전제는 백그라운드를 잘 뺐다는 전제하에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 같은데요. 하나가 더 있나요? 잠깐만요. 네, 이제 마지막 그 얘기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세컨 백그라운드를 빼서 최종적으로 이제 뭐 R스페이스로 이렇게 바꾼다. 아이고, 아이고. 네. R스페이스로 바꾼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서로 뭐 비교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서 백그라운드를 잘 빼야 한다는 게 이제 이 강의의 목적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제거했다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아테나에서 아무리 백그라운드를 잘 제거했다 하더라도요. 나중에 그 아르테미스 가지고 피팅을 할 때 안 맞으면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백그라운드가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피팅할 때 다시 또 돌아와서 이놈들을 또 다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에 피팅을 했는데 도저히 안 맞습니다. 그러면 도저히 안 맞는 경우에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팅을 할 때 도저히 안 맞는 이유는 첫 번째 모델이 잘못됐거나 두 번째 뭐냐면 이 백그라운드 잘못됐거나 합니다. 그래서 모델은 정확하게 자기가 그 본인이 생각할 때 잘 맞은 것 같고 이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들어와서 다시 백그라운드를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봐야 합니다. 데이터를 열어보고 백그라운드 열어보고 다시 하나씩 체크해보고 이렇게 그래야만이 우리가 백그라운드를 잘 제거하고 뭐 피팅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